네,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현재 이 시간 내일을 고민하면서 포지션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빅픽처 함께 그려보고자 오늘 마감 코너 함께 변신을 해봤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늘 시청자로만 보다가 같이 호흡을 맞춰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빅픽처 잘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네.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일장에도 추가 연속 시세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 추가 연속 시세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서요. 오픈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쪽이네요. 삼성 레인보우 휴머노이드 패권 추격.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르려다 말았거든요. 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서 내일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추가 시세 후보군으로서 다른 감속기단이라든지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밸류체인 쪽까지 지금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에 대한 전략에 대한 답 주신다면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반면에 글로벌 IB에서는 이런 리포트도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국 근로자의 1%만 대체를 해도 테슬라 주가 $800는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지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하던 일을 휴머노이드가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나올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올 상반기에만 제가 알기로도 한 4-5군데 업체가 지금 상용화 로봇 나오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2,5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하반기로 이걸 미룬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슈는 살아있다. 최근에 투자할 때 보시면 딱 심플한 것 같아요. 이슈가 살아있으면요.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근데 이슈가 나와버리면 야, 딴 데 가자. 라는 게 굉장히 조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추가 시세 후보군에 두 종목 나와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에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네. 어느 쪽으로 좀 픽하고 계세요? 제가 두 개를 제가 골랐어가지고. 네, 우선 첫 번째 대장주를 고르시는 게 맞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왜냐면 이제 어찌됐건 사용화된 제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앞에서 중국 쪽도 얘기를 했고요. 많은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품만 잘 조립을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액추에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액추에이터를 따로 살 거냐? 감속기랑 모듈화 된 걸로 살 거냐? 그럼 모듈화 된 게 훨씬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SPG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는요. 대장주 만드는 애들 하나, 부품단 하나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그래도 내일 시장에서도 잘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까지 보이고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자리거든요. 두 종목에 있어서 관심도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슈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펼쳐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내일장 빅픽처 공략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화학주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화학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종전 네. 또 껴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요즘에는 별의별 걸 다리를 다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어찌됐건 좋은 뉴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더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화학 섹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단과 수요단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공급단에서 보면 원래 3월부터 6월 달까지가 공급을 조금 줄이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안정화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요단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수요단을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데이터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섹터가 사실은 유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 정제 마진이나 등등등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주가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자리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화학주가 기존에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잘 가는 섹터들을 또 잡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충분히 옮겨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화학주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 쪽에서 부타디엔이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타디엔이 그 전자 제품에 보면 외부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원재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요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대표적인 게 오늘 또 대한유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사실 화학주 하면 괜찮을까 좀 고민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죠.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대기 중이네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1.17% 플러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1.19% 플러스권, 양대 시장 반등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기대할 만한 요소는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현재 구간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챙겨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 현재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장중에 그래도 좀 담는 흐름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죠? 자,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우리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마감 현황 지금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5% 오른 2,558선으로 2,560선의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 그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1.2%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74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사실 외국인들이 9거래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파는 건 참 아쉽습니다. 오늘도 2천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6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도 117억 원 정도, 메이저 주체는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 개인들은 6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제 대비해서는 빨간불을 강하게 좀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보합권에서 그래도 마감되면서 잘 버텼지만 오늘은 아쉽게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4%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HPSP, 이소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개막하면서 드디어 역대 최대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상승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임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LNF는 소폭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학회 일정을 앞둔 가운데 주목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강세 보여줬고요. 알테오젠이 3.5% 상승, 삼천당 제약도 6% 넘게 올랐지만 HLB나 유한양행, SK바이오팜, 클래시스, 루닉 같은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체크해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2% 이상 올라갔고요. 현대위아 도 강하게 상승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볼만한 섹터 바로 조선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다 올라갔지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5.4%가량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LNG나 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좋기도 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시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력설비 안에서도 대표주죠.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나란히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네카오도 오늘 강했는데 카카오가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소비 음식료 안에서도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F&F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외에도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좀 시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우크라 간의 협정에 있어서 좀 파국으로 간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며 재건주가 우르르 무너졌었는데 또 오늘은 속보가 전해졌죠. 일단은 젤렌스키가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서명을 할 의지가 되어 있다라는 서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재건주들도 시세가 좀 장중에 강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고요. 건설기계 안에서도 이렇게 빨간불 강하게 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이 1%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까지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어떤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2월 공급자 관리협회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국내 2월 CPI 발표가 되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내일 일정들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3월 5일 수요일 마감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장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중국 모멘텀이 강할까 싶긴 했었는데 트럼프 연설과 함께 그쪽으로 완전한 수급 모임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SK하이닉스는 또 플러스권을 만들었네요.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까요? 3월에 아무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략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오늘 길건우 대표님과 여러 가지 내일 뭐가 갈까? 추가 연속은 어떤 쪽에서 나올까?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좀 관심주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럴 때는 어떤 관점에 붙는 게 맞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트럼프에 붙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워낙 그가 변수의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챙겨와 주신 토픽을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어떤 네. 쪽이요? 토픽이요? 제가 아까 종목으로는 화학 쪽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휘청휘청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따라가기에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야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최근에 수급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전한 뭐 방산이나 조선을 노리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을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 쪽이 크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조금 기대가 조금 됐다가 이제 그 전에를 또 보신다라고 하면 자체 정제 마진이 좋으면 사실은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본업이 최근에 데이터가 괜찮습니다. 뭐 2월 앞에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도 나왔지만 기존에가 1월 달에 1.8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3.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요도 회복되고 가동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게 그대로 아마 1분기 실적에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구원신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결론은 화학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게 플라스틱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쪽 데이터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IT 외장재용에 보면 플라스틱 수요가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화학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화학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 제품 쪽 그것도 IT 향 이쪽이 저는 시세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유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중국 쪽에서 외부 외장재에 들어간 플라스틱 AB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부타디엔입니다. 근데 대한유화가 이 부타디안 캐파 생산 능력이 한 15만 톤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만 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 턴어라운드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또 완전히 저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SK온에 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네, 근데 SK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적은 안 좋지만 캐펙스는 꾸준하게 어찌됐건 증설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확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분리막용 초고순도 레진을 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매량 증가
기대감까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좀 부담이 없는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멀리 차트를 놓고 보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저희가 접근해보면 괜찮을지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오늘 조금 올라서 네.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장에 이제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하다가 바로 그냥 거의 이제 9% 이상 올랐었는데, 전고점이 그래도 한 11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격은 전고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세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빨리 들어오면 빨리 나가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뭐 차근차근 가면은 저는 12만 원까지는 그래도 3월 중으로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네.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네. 대한유화 살펴봤고요. 이어서 진짜 궁금한 쪽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거 안 물어보고 보내드리면 좀 뭔가 섭섭할 것 같아서요. 내일장에도 오를까요? 강관, 네. 가스관 이야기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넥스틸은 꼬리를 좀 달았는데 뭐 그 전부터 올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오늘 또 새롭게 오른쪽을 더 붙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한국가스공사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시네요. 우선은 이제 차트적인 측면으로 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프로세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팅 업체와 강간 업체가 조금 올랐는데 최근에 태광, 성광밴드, 그다음 뭐 세아제강 이렇게 보시면요 차트가 이쁩니다. 이뻐요. 네, 근데 너무 이뻐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알래스카에서 LNG 프로젝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 당연히 이 업체들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의외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기존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전고점이 47,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뭐 요 턱까지는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LNG 프로젝트에 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항상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환영한다. 대신에 니네 우리가 조금 손해 많이 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줘. 니네도 뭔가 들고 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가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